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설렘,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 떨림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성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며칠째 식사도 거른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 단 한 통의 메시지에 하루의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안타까운 사연들.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조심스레 입을 닫으면서도 우리는 그 마음의 본질이 깊은 외로움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삶의 활력소처럼 다가왔던 그 감정은 어느새 우리 삶의 뿌리를 흔드는 집착으로 변하고 맙니다.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만큼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균형이 무너져 내리는 무서운 현실.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모를 위험 앞에서 망설이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언젠가 그 시간을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황혼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는 이유, 그 7가지 현실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무너진 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재산을 잃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와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기력도, 건강도, 사회적 환경도 예전 같지 않기에 한번 무너진 재정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로 모은 자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남은 생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거대한 감정 앞에서는 냉철한 이성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서울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남편과 사별 후 오랜 시간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남성의 다정함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안부를 물으며 평생을 함께하자 속삭였고, 여성분은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으며 외로움을 이겨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는 사업이 어렵다며 생활비 200만 원을 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빌려준 돈은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점점 불어났고 어느새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돈을 갚으라 이야기하자 그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무너진 마음뿐. 결국 그분은 남은 노후를 위해 부어온 연금과 적금을 깨며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평생 농사로 모은 1억 원으로 조용한 노후를 꿈꾸던 경남의 한 남성분 역시 비슷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진 그는 함께 전국을 여행하자는 그녀의 제안에 모든 경비를 기꺼이 부담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집수리비, 건강검진비 등 다양한 명목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통장은 바닥났고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평생을 함께한 농기계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마저 떠나고 그는 깊은 배신감과 빚더미 속에서 외로운 건 참아도 이 배신감은 평생 못 잊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경제적 손실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병원비, 생활비,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안전망을 잃는 것입니다. 감정이 지갑을 열게 하는 순간 그 대가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이라는 믿음은 어느새 집착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사랑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급함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처음의 설렘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변하고 이는 결국 서로를 올가매는 집착이 되어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수원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매일 통화하고 장을 보고 병원에 동행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작은 불안이 싹 텄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조금만 길게 대화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고 약속 없는 날이면 수십 번씩 전화를 걸어 어디야? 누구랑 있어? 라며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애정이라 생각했던 그의 관심은 점점 숨막히는 구속이 되었고 남성은 결국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뒤늦게야 자신이 한 행동이 사랑이 아닌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집착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 홀로 지내던 전주의 한 남성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여성 덕분에 오랜만에 삶의 활기를 찾았지만 그녀가 가족 모임으로 며칠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새벽에도 전화를 걸어 혹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냐고 따졌고 그녀의 행적을 지인을 통해 확인하려다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관계는 끝났고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매달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채우려는 기대와 의존이 크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고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집착은 서로를 가두는 족쇄일 뿐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랑은 외로움보다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셋째, 새로운 갈등은 외로움보다 더 큰 고통을 줍니다. 혼자일 때 느끼는 외로움은 가끔 마음을 저리게 하지만 맞지 않는 사람과 매일 부딪히며 겪는 갈등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깁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생활 습관과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기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끊임없는 충돌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사별 후 7년 만에 만난 남성과 처음에는 대화도 잘 통하고 비슷한 추억도 많아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사소한 차이들이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TV를 크게 켜는 그와 아침 9시에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그녀, 매끼 한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그와 가끔은 빵과 커피로 간단히 해결하고 싶은 그녀. 서로 맞추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손주 문제에서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라리 혼자 살 때가 훨씬 편했다는 말을 남기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인연으로 활력을 되찾았던 대전의 한 남성분은 금전 사용 습관 때문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 쓰며 저축하는 그와 여행이나 모임에서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그녀. 제주도 여행 계획은 경비 문제로 큰 다툼 끝에 취소되었고 그 후로도 모임 회비나 선물 비용 문제로 매번 부딪혔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럴 거면 외로운 게 낫다. 갈등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털어놓고 며칠 뒤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일상의 평온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 돈 문제, 자녀와 손주 문제에서 비롯된 충돌은 매일을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 내가 이 갈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자문해야 합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외로움이 오히려 더 가볍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한 사람을 얻으려다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세상이 온통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 몰두하는 사이 수십 년간 내 곁을 지켜온 가족과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시간과 감정을 쏟아붓다가 그 관계가 끝났을 때
남는 것은 철저한 고립뿐일 수 있습니다. 안양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사별 10년 만에 만난 남성에게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시면 됐다며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가족 모임에 함께 가길거렸고 손주 돌잔치에도 혼자 다녀오라는 말에 여성분은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와의 시간을 위해 가족과의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생활비 일부가 그에게 쓰인 것을 알게 된 자녀들과 큰 갈등을 겪었고 그와의 관계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모두 멀어져 버렸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예전 같은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던 부산의 한 남성분은 여행 모임에서 만난 여성 때문에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괜히 오해 살일 만들지 말자며 그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꺼렸고 그는 결국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와 헤어졌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주소록을 보며 그는 한 번 멀어진 인연을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나도 모르게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가 그 사랑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인연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5째, 남은 평생을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는 누구나 마음의 평온을 갈망합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며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 특히 상대가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 하루의 대부분을 그의 표정과 기분을 살피는 데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이 아니라 남은 생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이제 나만 믿고 살면 된다. 는 동갑내기 남성의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기분이 변했습니다. 약속에 10분만 늦어도 하루 종일 입을 닫았고 친구와 식사 약속을 잡으면 나보다 친구가 더 좋냐며 서운해했습니다. 주말 일정부터 식사 메뉴까지 모든 것을 그의 취향에 맞춰야 했던 그녀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외로운 건 견뎌도 남은 인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 수는 없다며 관계를 끝냈습니다. 은퇴 후 여유를 즐기던 광주의 한 남성분 역시 감정 기복이 심한 여성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화를 내고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하루 종일 냉담한 그녀의 눈치를 보며 일과를 짜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다녔고 오랫동안 즐겼던 등산과 낚시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내 인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관계를 정리한 그는 다시 혼자만의 여행을 시작하며 이제야 내 시간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사는 삶은 나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상대방이 되고 황금 같은 노년의 시간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삶으로 변질됩니다. 나를 잃고 얻는 사랑은 평생의 족쇄가 될 뿐입니다. 내 중심을 지킬 수 없는 관계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6째,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만회할 시간과 기회가 있지만 노년의 선택은 삶의 결말과 직결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남은 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만 남길 수 있습니다. 용인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동창회에서 우연히 첫사랑을 재회했습니다.
젊은 시절 못다 한 사랑을 이어가자는 그의 말에 설레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이유로 계속 돈을 요구했고 결국 수천만 원이 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과의 관계는 틀어졌고 그 남자도 떠났습니다. 텅 빈 통장과 서먹해진 자식들을 보며 그녀는 마지막 인생을 행복으로 채우고 싶었는데 후회와 불신만 남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오랫동안 즐겨온 취미와 친구들을 포기했던 70대 남성분은 3년의 연애가 끝났을 때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도, 취미도, 삶의 자유도 사라진 뒤에 그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반드시 행복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남은 시간을 후회로 채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제적 손실, 인간관계의 단절, 잃어버린 자유는 노년의 매일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마지막 인생의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라면 과감히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7째, 한번 넘겨준 경제권은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마음에 통장이나 재산 관리를 맡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번 상대의 손에 넘어간 경제권은 법적으로도 되찾기 어려우며 그 결과 남은 생의 안전망마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천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이제 부부처럼 살 텐데 생활비 관리는 내가 하겠다는 남성의 말에 믿고 통장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부터 의심스러운 지출이 늘고 예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항의하자 그는 오히려 화를 냈고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이미 통장의 돈 대부분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은퇴 후 퇴직금을 꼼꼼히 관리하던 군산의 한 남성분은 봉사 모임에서 만난 여성의 재정관리에 전문성이 있으니 돈을 잘 굴려주겠다는 제안에 전 재산이 든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자가 붙은 내역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지만 1년이 지나자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그는 월세와 기초연금의 의지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지 통장 비밀번호나 인감도장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무리 깊어져도 내 삶의 마지막 보루인 경제권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달콤한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씁쓸한 비극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는 것은 마음만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재산, 수십 년 지켜온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과 자유까지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설렘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는 평생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후회로 채우지 않도록 우리는 외로움의 가치와 고독의 평온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설렘,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 떨림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성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며칠째 식사도 거른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 단 한 통의 메시지에 하루의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안타까운 사연들.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조심스레 입을 닫으면서도 우리는 그 마음의 본질이 깊은 외로움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삶의 활력소처럼 다가왔던 그 감정은 어느새 우리 삶의 뿌리를 흔드는 집착으로 변하고 맙니다.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만큼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균형이 무너져 내리는 무서운 현실.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모를 위험 앞에서 망설이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언젠가 그 시간을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황혼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는 이유, 그 7가지 현실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무너진 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재산을 잃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와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기력도, 건강도, 사회적 환경도 예전 같지 않기에 한번 무너진 재정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로 모은 자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남은 생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거대한 감정 앞에서는 냉철한 이성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서울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남편과 사별 후 오랜 시간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남성의 다정함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안부를 물으며 평생을 함께하자 속삭였고, 여성분은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으며 외로움을 이겨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는 사업이 어렵다며 생활비 200만 원을 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빌려준 돈은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점점 불어났고 어느새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돈을 갚으라 이야기하자 그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무너진 마음뿐. 결국 그분은 남은 노후를 위해 부어온 연금과 적금을 깨며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평생 농사로 모은 1억 원으로 조용한 노후를 꿈꾸던 경남의 한 남성분 역시 비슷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진 그는 함께 전국을 여행하자는 그녀의 제안에 모든 경비를 기꺼이 부담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집수리비, 건강검진비 등 다양한 명목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통장은 바닥났고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평생을 함께한 농기계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마저 떠나고 그는 깊은 배신감과 빚더미 속에서 외로운 건 참아도 이 배신감은 평생 못 잊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경제적 손실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병원비, 생활비,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안전망을 잃는 것입니다. 감정이 지갑을 열게 하는 순간 그 대가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이라는 믿음은 어느새 집착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사랑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급함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처음의 설렘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변하고 이는 결국 서로를 올가매는 집착이 되어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수원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매일 통화하고 장을 보고 병원에 동행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작은 불안이 싹 텄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조금만 길게 대화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고 약속 없는 날이면 수십 번씩 전화를 걸어 어디야? 누구랑 있어? 라며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애정이라 생각했던 그의 관심은 점점 숨막히는 구속이 되었고
남성은 결국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뒤늦게야 자신이 한 행동이 사랑이 아닌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집착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 홀로 지내던 전주의 한 남성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여성 덕분에 오랜만에 삶의 활기를 찾았지만 그녀가 가족 모임으로 며칠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새벽에도 전화를 걸어 혹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냐고 따졌고 그녀의 행적을 지인을 통해 확인하려다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관계는 끝났고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애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매달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채우려는 기대와 의존이 크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고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집착은 서로를 가두는 족쇄일 뿐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랑은 외로움보다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셋째, 새로운 갈등은 외로움보다 더 큰 고통을 줍니다. 혼자일 때 느끼는 외로움은 가끔 마음을 저리게 하지만 맞지 않는 사람과 매일 부딪히며 겪는 갈등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깁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생활 습관과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기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끊임없는 충돌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사별 후 7년 만에 만난 남성과 처음에는 대화도 잘 통하고 비슷한 추억도 많아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사소한 차이들이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TV를 크게 켜는 그와 아침 9시에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그녀, 매끼 한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그와 가끔은 빵과 커피로 간단히 해결하고 싶은 그녀, 서로 맞추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손주 문제에서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라리 혼자 살 때가 훨씬 편했다는 말을 남기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인연으로 활력을 되찾았던 대전의 한 남성분은 금전 사용 습관 때문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 쓰며 저축하는 그와 여행이나 모임에서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그녀. 제주도 여행 계획은 경비 문제로 큰 다툼 끝에 취소되었고 그 후로도 모임 회비나 선물 비용 문제로 매번 부딪혔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럴 거면 외로운 게 낫다. 갈등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털어놓고 며칠 뒤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일상의 평온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 돈 문제, 자녀와 손주 문제에서 비롯된 충돌은 매일을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 내가 이 갈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자문해야 합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외로움이 오히려 더 가볍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한 사람을 얻으려다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세상이 온통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 몰두하는 사이 수십 년간 내 곁을 지켜온 가족과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시간과 감정을 쏟아붓다가 그 관계가 끝났을 때 남는 것은 철저한 고립뿐일 수 있습니다. 안양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사별 10년 만에 만난 남성에게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시면 됐다며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가족 모임에 함께 가길 꺼렸고 손주 돌잔치에도 혼자 다녀오라는 말에 여성분은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와의 시간을 위해 가족과의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생활비 일부가 그에게 쓰인 것을 알게 된 자녀들과 큰 갈등을 겪었고 그와의 관계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모두 멀어져 버렸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예전 같은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던 부산의 한 남성분은 여행 모임에서 만난 여성 때문에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괜히 오해 살일 만들지 말자며 그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꺼렸고 그는 결국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와 헤어졌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주소록을 보며 그는 한 번 멀어진 인연을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나도 모르게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가 그 사랑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인연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5째, 남은 평생을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는 누구나 마음의 평온을 갈망합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며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 특히 상대가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 하루의 대부분을 그의 표정과 기분을 살피는 데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이 아니라 남은 생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이제 나만 믿고 살면 된다. 는 동갑내기 남성의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기분이 변했습니다. 약속에 10분만 늦어도 하루 종일 입을 닫았고 친구와 식사 약속을 잡으면 나보다 친구가 더 좋냐며 서운해했습니다. 주말 일정부터 식사 메뉴까지 모든 것을 그의 취향에 맞춰야 했던 그녀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외로운 건 견뎌도 남은 인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 수는 없다며 관계를 끝냈습니다. 은퇴 후 여유를 즐기던 광주의 한 남성분 역시 감정 기복이 심한 여성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화를 내고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하루 종일 냉담한 그녀의 눈치를 보며 일과를 짜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다녔고 오랫동안 즐겼던 등산과 낚시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내 인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관계를 정리한 그는 다시 혼자만의 여행을 시작하며 이제야 내 시간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사는 삶은 나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상대방이 되고 황금 같은 노년의 시간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삶으로 변질됩니다. 나를 잃고 얻는 사랑은 평생의 족쇄가 될 뿐입니다. 내 중심을 지킬 수 없는 관계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6째,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만회할 시간과 기회가 있지만 노년의 선택은 삶의 결말과 직결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남은 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만 남길 수 있습니다. 용인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동창회에서 우연히 첫사랑을 재회했습니다. 젊은 시절 못다 한 사랑을 이어가자는 그의 말에 설레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이유로 계속 돈을 요구했고 결국 수천만 원이 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과의 관계는 틀어졌고 그 남자도 떠났습니다. 텅 빈 통장과 서먹해진 자식들을 보며 그녀는 마지막 인생을 행복으로 채우고 싶었는데 후회와 불신만 남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오랫동안 즐겨온 취미와 친구들을 포기했던 70대 남성분은 3년의 연애가 끝났을 때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도, 취미도, 삶의 자유도 사라진 뒤에 그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반드시 행복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남은 시간을 후회로 채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제적 손실, 인간관계의 단절, 잃어버린 자유는 노년의 매일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마지막 인생의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라면 과감히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7째, 한번 넘겨준 경제권은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마음에 통장이나 재산 관리를 맡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번 상대의 손에 넘어간 경제권은 법적으로도 되찾기 어려우며 그 결과 남은 생의 안전망마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천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이제 부부처럼 살 텐데 생활비 관리는 내가 하겠다는 남성의 말에 믿고 통장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부터 의심스러운 지출이 늘고 예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항의하자 그는 오히려 화를 냈고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이미 통장의 돈 대부분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은퇴 후 퇴직금을 꼼꼼히 관리하던 군산의 한 남성분은 봉사 모임에서 만난 여성의 재정관리에 전문성이 있으니 돈을 잘 굴려주겠다는 제안에 전 재산이 든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자가 붙은 내역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지만 1년이 지나자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그는 월세와 기초연금의 의지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지 통장 비밀번호나 인감도장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무리 깊어져도 내 삶의 마지막 보루인 경제권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달콤한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씁쓸한 비극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는 것은 마음만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재산, 수십 년 지켜온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과 자유까지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설렘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는 평생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후회로 채우지 않도록 우리는 외로움의 가치와 고독의 평온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설렘,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 떨림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성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며칠째 식사도 거른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 단 한 통의 메시지에 하루의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안타까운 사연들.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조심스레 입을 닫으면서도 우리는 그 마음의 본질이 깊은 외로움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삶의 활력소처럼 다가왔던 그 감정은 어느새 우리 삶의 뿌리를 흔드는 집착으로 변하고 맙니다.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만큼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균형이 무너져 내리는 무서운 현실.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모를 위험 앞에서 망설이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언젠가 그 시간을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황혼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는 이유, 그 7가지 현실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무너진 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재산을 잃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와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기력도, 건강도, 사회적 환경도 예전 같지 않기에 한번 무너진 재정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로 모은 자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남은 생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거대한 감정 앞에서는 냉철한 이성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서울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남편과 사별 후 오랜 시간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남성의 다정함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안부를 물으며 평생을 함께하자 속삭였고, 여성분은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으며 외로움을 이겨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는 사업이 어렵다며 생활비 200만 원을 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빌려준 돈은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점점 불어났고 어느새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돈을 갚으라 이야기하자 그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무너진 마음뿐. 결국 그분은 남은 노후를 위해 부어온 연금과 적금을 깨며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평생 농사로 모은 1억 원으로 조용한 노후를 꿈꾸던 경남의 한 남성분 역시 비슷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진 그는 함께 전국을 여행하자는 그녀의 제안에 모든 경비를 기꺼이 부담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집수리비, 건강검진비 등 다양한 명목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통장은 바닥났고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평생을 함께한 농기계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마저 떠나고 그는 깊은 배신감과 빚더미 속에서 외로운 건 참아도 이 배신감은 평생 못 잊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경제적 손실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병원비, 생활비,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안전망을 잃는 것입니다. 감정이 지갑을 열게 하는 순간 그 대가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이라는 믿음은 어느새 집착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사랑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급함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처음의 설렘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변하고 이는 결국 서로를 올가매는 집착이 되어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수원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매일 통화하고 장을 보고 병원에 동행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작은 불안이 싹 텄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조금만 길게 대화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고 약속 없는 날이면 수십 번씩 전화를 걸어 어디야? 누구랑 있어? 라며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애정이라 생각했던 그의 관심은 점점 숨막히는 구속이 되었고 남성은 결국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뒤늦게야 자신이 한 행동이 사랑이 아닌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집착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 홀로 지내던 전주의 한 남성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여성 덕분에 오랜만에 삶의 활기를 찾았지만 그녀가 가족 모임으로 며칠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새벽에도 전화를 걸어 혹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냐고 따졌고
그녀의 행적을 지인을 통해 확인하려다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관계는 끝났고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매달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채우려는 기대와 의존이 크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고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집착은 서로를 가두는 족쇄일 뿐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랑은 외로움보다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셋째, 새로운 갈등은 외로움보다 더 큰 고통을 줍니다. 혼자일 때 느끼는 외로움은 가끔 마음을 저리게 하지만 맞지 않는 사람과 매일 부딪히며 겪는 갈등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깁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생활 습관과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기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끊임없는 충돌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사별 후 7년 만에 만난 남성과 처음에는 대화도 잘 통하고 비슷한 추억도 많아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사소한 차이들이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TV를 크게 켜는 그와 아침 9시에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그녀, 매끼 한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그와 가끔은 빵과 커피로 간단히 해결하고 싶은 그녀. 서로 맞추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손주 문제에서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라리 혼자 살 때가 훨씬 편했다는 말을 남기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인연으로 활력을 되찾았던 대전의 한 남성분은 금전 사용 습관 때문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 쓰며 저축하는 그와 여행이나 모임에서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그녀. 제주도 여행 계획은 경비 문제로 큰 다툼 끝에 취소되었고 그 후로도 모임 회비나 선물 비용 문제로 매번 부딪혔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럴 거면 외로운 게 낫다. 갈등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털어놓고 며칠 뒤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일상의 평온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 돈 문제, 자녀와 손주 문제에서 비롯된 충돌은 매일을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 내가 이 갈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자문해야 합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외로움이 오히려 더 가볍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한 사람을 얻으려다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세상이 온통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 몰두하는 사이 수십 년간 내 곁을 지켜온 가족과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시간과 감정을 쏟아붓다가 그 관계가 끝났을 때 남는 것은 철저한 고립뿐일 수 있습니다. 안양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사별 10년 만에 만난 남성에게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시면 됐다며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가족 모임에 함께 가길 꺼렸고 손주 돌잔치에도 혼자 다녀오라는 말에 여성분은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와의 시간을 위해 가족과의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생활비 일부가 그에게 쓰인 것을 알게 된 자녀들과 큰 갈등을 겪었고 그와의 관계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모두 멀어져 버렸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예전 같은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던 부산의 한 남성분은 여행 모임에서 만난 여성 때문에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괜히 오해 살일 만들지 말자며 그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꺼렸고 그는 결국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와 헤어졌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주소록을 보며 그는 한 번 멀어진 인연을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나도 모르게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가 그 사랑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인연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다섯째, 남은 평생을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는 누구나 마음의 평온을 갈망합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며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 특히 상대가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 하루의 대부분을 그의 표정과 기분을 살피는 데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이 아니라 남은 생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이제 나만 믿고 살면 된다. 는 동갑내기 남성의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기분이 변했습니다. 약속에 10분만 늦어도 하루 종일 입을 닫았고 친구와 식사 약속을 잡으면 나보다 친구가 더 좋냐며 서운해했습니다. 주말 일정부터 식사 메뉴까지 모든 것을 그의 취향에 맞춰야 했던 그녀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외로운 건 견뎌도 남은 인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 수는 없다며 관계를 끝냈습니다. 은퇴 후 여유를 즐기던 광주의 한 남성분 역시 감정 기복이 심한 여성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화를 내고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하루 종일 냉담한 그녀의 눈치를 보며 일과를 짜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다녔고 오랫동안 즐겼던 등산과 낚시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내 인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관계를 정리한 그는 다시 혼자만의 여행을 시작하며 이제야 내 시간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사는 삶은 나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상대방이 되고 황금 같은 노년의 시간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삶으로 변질됩니다. 나를 잃고 얻는 사랑은 평생의 족쇄가 될 뿐입니다. 내 중심을 지킬 수 없는 관계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섯째,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만회할 시간과 기회가 있지만 노년의 선택은 삶의 결말과 직결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남은 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만 남길 수 있습니다. 용인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동창회에서 우연히 첫사랑을 재회했습니다. 젊은 시절 못다 한 사랑을 이어가자는 그의 말에 설레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이유로 계속 돈을 요구했고 결국 수천만 원이 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과의 관계는 틀어졌고 그 남자도 떠났습니다. 텅 빈 통장과 서먹해진 자식들을 보며 그녀는 마지막 인생을 행복으로 채우고 싶었는데 후회와 불신만 남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오랫동안 즐겨온 취미와 친구들을 포기했던 70대 남성분은 3년의 연애가 끝났을 때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도, 취미도, 삶의 자유도 사라진 뒤에 그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반드시 행복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남은 시간을 후회로 채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제적 손실, 인간관계의 단절,
잃어버린 자유는 노년의 매일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마지막 인생의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라면 과감히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7째, 한번 넘겨준 경제권은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마음에 통장이나 재산 관리를 맡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번 상대의 손에 넘어간 경제권은 법적으로도 되찾기 어려우며 그 결과 남은 생의 안전망마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천에 사시던 한 여성분은 이제 부부처럼 살 텐데 생활비 관리는 내가 하겠다는 남성의 말에 믿고 통장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부터 의심스러운 지출이 늘고 예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항의하자 그는 오히려 화를 냈고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이미 통장의 돈 대부분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은퇴 후 퇴직금을 꼼꼼히 관리하던 군산의 한 남성분은 봉사 모임에서 만난 여성의 재정관리에 전문성이 있으니 돈을 잘 굴려주겠다는 제안에 전 재산이 든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자가 붙은 내역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지만 1년이 지나자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그는 월세와 기초연금의 의지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지 통장 비밀번호나 인감도장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무리 깊어져도 내 삶의 마지막 보루인 경제권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달콤한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씁쓸한 비극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는 것은 마음만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재산, 수십 년 지켜온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과 자유까지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설렘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는 평생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후회로 채우지 않도록 우리는 외로움의 가치와 고독의 평온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설렘,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 떨림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성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며칠째 식사도 거른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 단 한 통의 메시지에 하루의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안타까운 사연들.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조심스레 입을 닫으면서도 우리는 그 마음의 본질이 깊은 외로움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삶의 활력소처럼 다가왔던 그 감정은 어느새 우리 삶의 뿌리를 흔드는 집착으로 변하고 맙니다.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만큼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균형이 무너져 내리는 무서운 현실.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모를 위험 앞에서 망설이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언젠가 그 시간을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황혼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는 이유, 그 7가지 현실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무너진 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재산을 잃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와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기력도, 건강도,
사회적 환경도 예전 같지 않기에 한번 무너진 재정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로 모은 자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남은 생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거대한 감정 앞에서는 냉철한 이성이